네, 2부 뉴스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뉴스는 국제 뉴스를 중심으로 들려드립니다. 이소연 씨.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의 8월 수출 감소세가 완만해졌지만 수입이 급감하며 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1조 2천억 위안을 나타냈고 수입은 같은 기간 14.3% 줄어들며 8,361억 위안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5,600억 달러로 한 달 동안 940억 달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트릴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릴레마는 한 국가가 독자적인 통화 정책, 환율 안정, 자유로운 자본 이동 중 두 가지만 가능하고 셋을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이론입니다. 네, 최근에 그 중국이 트릴레마에 빠져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미국 공화당 경선 이슈가 외교 이민 정책에서 경제 공약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부자 증세, 헤지펀드 성공 수수료 증가세 등 중도 성향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트럼프는 수입 자동차 관세 350% 부과, 해외 이전 기업 중과세 등 장벽 쌓기식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감세와 이민 노동자 확대를 통한 4% 성장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골수 민주당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경제는 트럼프가 옳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 앨런 블라인더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이 폴 크루그만 뉴욕대 교수가 아주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요지는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경제가 맞느냐,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폴 크루그만은 맞다는 주장이고, 앨런 블라인드는 웃기지 마라, 이런 주장으로 지금 맞서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논쟁인데, 이제 기회를 봐서 한번 그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통계청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1985년 레바논 내전 등을 통해 난민을 수용했는데 80만 명의 이민자들이 2010년 380억 호주 달러의 과세 소득을 생산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리아 난민 3,650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역시 3만 명의 난민을 더 받아들이기로 했고 프랑스는 2만 명을 추가로 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아마 곧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겠다. 그리고 이제 월지에서 얘기한, 제가 처음 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인권적 개입을 하자 하는 이제 논의도 앞으로 점차 나올 것 같고, 미국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구 비례로 이제 1인당 몇 명당 1명 이렇게 계산해서 3,650명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탈북 난민도 지금 제대로 우리가 그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 중국 같은 나라는 뭐 받아들이기는 그냥 탈북 난민을 잡아다가 오히려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반인권적, 참 어떻게 보면 폐륜적,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가볍게 여기는 이런 짓을 아직도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래서 캐나다 퀘벡주 같은 데 보면 자진해서 태평양 대서양 건너서 3,650명을 받겠다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북한에서 터진 난민조차 잡아다가 북한에 김정은이의 입에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영국, 네덜란드는 노동개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주요국 노동개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3개국은 비정규직 및 해고규제 완화와 실업급여 제도 개선 등 3가지 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통해 파견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기간제 기간 제한을 완화하며 고용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해고 규제 완화입니다. 해고 보호 대상을 축소하고 해고 통지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업급여를 개혁하며 3개국 모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했고 수급자의 구직 노력 강화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했습니다. 작년 말 현재 3개국의 고용률은 독일 73.8%, 영국 71.9%, 네덜란드 73.9%입니다. 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죠. 근데 독일에는 고용률도 73.8 굉장히 높습니다. 네덜란드 73.9. 이 실업률은 독일 같은 경우는 4.7입니다. 독일은 그 하르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까 그 정경련 자료에 보면 지금 얘기한 소위 하르츠 계획이라는 게 이제 해고 규제 완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해고가 쉬워야 취업도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늘렸습니다. 독일에도. 근데 독일의 통계상 비정규직으로 안 잡히고 무기계약직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높게 이제 계산되고 숫자 비중이 유럽은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유럽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통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통계의 그 기준을 맞추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한 10% 정도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그런 취업을 늘리고 해서 독일은 지금 실업률이 4.7%입니다. 그 4.7% 같으면 거의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제 이 난민도 일손이 모자란다 하고 이제 지금 난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참 역시 경제력 한 국가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hospitality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지금 독일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예. 미국 셰일가스 업계가 저유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50달러대 아래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셰일오일 업계 16개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또 업계 전체 10만 명 이상이 감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셰일오일 업계의 평균 생산 단가는 배럴당 51달러로 알려져 생산 단가가 유가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셰일 얘기였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10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요구에 직면할 겁니다. 그건 저는 아마 박 대통령과 오바마 사이에 어느 정도 묵계가 되어 있는 것은 저는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만은 아마도 셰일가스를 한국이 2017년도 이후에 대대적으로 수입하는, 물론 이제 싸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수입하는 에너지 쪽에 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요구를 좀 달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드 같은 것을 확실히 배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도 그런 정도는 오바마는 지금 이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을 외국에 파는 문제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꽤 거래할 것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윈윈이 되는 거래다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뭐 좋은 점이죠. 네. 광고 하나 듣고 현진건 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내 새로운 노트. 한 손엔 S펜, 다른 손은 뭐 없냐고? 환상의 그립감.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깜빡했다. 배터리도 없잖아. 뭐 있지? 충전됐겠지?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